자, 두 번째 주제는 핫한 주제죠, 지금. 굉장히 핫하죠, 요즘. 네. 밀양 여중생 사건 모르죠? 저는 한공주 영화를 봤습니다. 잘 모르죠. 대학생 때. 네, 잘 모르죠. 그 2004년대. 예, 옛날. 살아 있을 텐데 제가. 근데 밀양의 14살짜리 여중생을 다른 이제 주변에 44명의 고등학생들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촉법 소년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래서- 당시에는 고등학생도 촉법소년이었나요? 예, 그래서 대부분 형을 살지 않았고 소년원에서 약간 교육받는 것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소년원 기록은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44명이 다 지금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이제 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온 나라가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다 알고는 있어. 하지만 그 이후에 잊혀졌죠. 까먹었지. 엠번방도 있고 막 그쵸. 이제 이런 게 맞죠. 많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한 유튜버가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잘리고 어떤 네. 유튜브 사람은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그 식당이 문을 망했어요. 닫았어요. 아. 예. 네, 아예 철거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가해자는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피해자는 네, 피해자가 그걸 원하지 원하는 않고 뭐 근데 이게 43명 공포에 떨고 있겠죠? 그쵸.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언론은 보도를 하냐면 유튜버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조회수로. 조회수랑 뭐 후원금이랑. 근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가해자들을 이렇게 어쨌든 죽인 건 아니잖아. 그쵸. 근데 사회적 보복을 함으로써 속이 후련하다. 음. 이런 또 반응도 사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맞죠. 그렇게 막 구독자가 늘고 네, 뭐 맞아요. 후원이 늘었겠죠. 근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피해자, 그러니까 의견이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피해자를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 유튜버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그런 사건들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 맞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뭐랄까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선동당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사건에 있어서 선동당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정책을 조금 더 형량을 더 높이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사람들 이성적으로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들었고 솔직히 통쾌하긴 해요 저는. 좀 통쾌한 느낌은 있어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이니까 통쾌했을걸? 그렇죠. 통쾌한 마음이 없진 않은데 그 피해자가 조금 더 상처. 20년 전의 얘기를 다시 또 꺼내가지고. 끌어와가지고 또 네, 맞아요. 맞아요. 꺼내는 게 어때요? 상황이죠. 지희 씨는? 근데 저도 이런 충격적인 걸 처음 들어봤는데 되게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자신의 힘들었던 거를 또 꺼내니까 또 그 기억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드는 생각이 애초에 그냥 나라 법 자체가 강화가 돼서 그냥 이런 식으로 최대한 누군가 상처를 덜 받게 그때 처리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애초에 그때 법이 강해서 그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좀 다 형량을 받고 그거를 이렇게 막았으면은 지금 취업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 식당 문이 닫았다는 거는 그 사람을 모르고 고용을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자기들은 모르고 이렇게 그 사람을 들였는데 고용했지. 네, 그러니까 알고 고용을 하진 않았을 거니까 모르고 고용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대로 또 2차 피해가 간 것 같고 그러니까 애초에 나라 법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런 모든 피해를 막으려면 근데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런 유의 주제가 되게 엄청 많은 거 많죠. 알아요? 국민 사형 투표. 영화를 또 잘 안 보네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히어로물도 사실은 그 사적 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히어로가 대신 뭐 배트맨 뭐 이런 사람들이 악당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을 막 이렇게 휘어 잡아가지고 서민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적 제재거든요, 사실은. 사적 제재라는 게 법이 아닌 개인이나 집단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뭔가 불이익이라든지 폭력을 가하는 게 다 사적 제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르가 되게 많고 사실 더글로리도 문동은이 사적 제재를 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되게 열광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의 불만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그치, 거에 대해서. 그치, 네. 그치.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법이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정의롭게 해결해 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맞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며 사는 거야. 맞아요. 근데 지금은 나만 왜 법을 지키지? 음. 어떤 새끼는 법을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그죠? 어떤 새끼는 학폭을 저지르고도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멀쩡하게 저렇게 있는데 왜 나만 법을 지켜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이런 이번 밀양 사건은 정말 너무 센세이션하게 확 터지고 너무 이게 영화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현실이 돼버리니까. 근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대리만족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영화가 많다는 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사법적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실제로 제가 뭐 이게 좀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이제 제 물건을 훔쳐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심증이 완전 1000%예요. 심증이 완전 1000%인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가 아무리 신고를 해도 안 무고죄로 받아도? 오히려 어. 제가 맞아요. 더- 무고죄가 제가 있어요. 더 맞아요. 커지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한 위험해.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제가 아까 오다 어떤 단어를 찾아보면 또 단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애나면 자꾸 이러나 봐요. 이렇게 너무 이제 사적 제재를 너무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사적인 게 이제 프라이버시가 이제 맞아요. 침해를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또 처벌이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고죄랑 비슷하게. 그래서 진짜 내가 내 물건도 잃어버리는데 맞아. 친구까지 잃었는데 나 무고죄로 신고도 당할 수 있구나. 위험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이제 너무 물분이 막 터지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결정되고 형량을 정한다는 거는 사람들마다 어떤 예를 들면 친구가 물건을 훔쳐갈 수도 있고 뭐 누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상처가 다른 거잖아. 맞아요.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모르는 사람이 훔쳐간 게 아니고 친구한테 나는 막 친구 들고 배신감이 배일 수 그쵸. 있지만 그렇죠. 이 사람이 친구의 물건을 훔쳤다는 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는 없는 거지. 물건을 훔치는 건 똑같은 그쵸, 범죄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그런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보복의 감정을 사실 사회가 생각할 때 너는 죽이고 싶겠지만 여기까지가 사회가 정한 형량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하고 사적으로 보복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법이 아니고 사법기관이 모든 보복을 대신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다 금지시켜놨단 말이에요. 그게 법치지.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뭐 어떤 예를 들면 밀양 여중생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본인은 동의를 안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래 그 정도면 됐지라고 동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왜 이런 영화나 이런 드라마가 이렇게 계속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지냐면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판결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을 누가 저질렀어. 근데 생기부에 남지. 네. 걔는 죽을 때까지 취업 못해. 아, 그치. 죽을 맞죠. 때까지 취업 못하고 또 국회의원도 물론 국회의원만 할 수 있겠지. 민주당 국회의원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건 왜 가능하죠? 내각은 인사청문회 때 못 들어가.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은 할 수 있어. 아들이.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안 돼.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런 짓을 저지르면은 언론에서 그거를 24시간 떠들어.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하면은 언론에서 MBC 같은 데서 보도를 안 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만 학폭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학폭을 저지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해야 돼. 다른 모두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봐. 음주운전, 뭐 성희롱. 학폭, 성희롱. 왜냐하면 그런 모든 거를 뚫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지해줘. 그런 사람들이 지지층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도 사적 보복인 거야. 실제로 당한 일은 없지만 옛날에 친일을 했던 친일 세력에 대해서 100년이 지난 지금 100년이 뭐야, 120년쯤 지난 지금 내가 사적 보복을 가하는 거는 반일만 얘기하면 학폭을 했던 여자를 만졌던 돈을 훔쳤던 뭘 했던 간에 우리 편의 전사로 쓰겠다라고 하는 동의가 된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잖아. 맞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추상적 사적 보복이 이제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본인은 겪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 뭐 군사 독재 때 막 고문을 당했고 이런 거 본인은 안 겪었지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 변호인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내가 해주고 싶은 거야. 사적 보복을.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복수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과거를 불문하고
범죄 전력이 있든지 말든지 국회를 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그리고 그거를 악용해서 그 범죄자들이 거기에만 가야만 신분 세탁이 되니까 민주당에 모이고 있지. 근데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냥 여담인데 사실 그렇잖아. 지금 상태로 보면. 그래서 되는데 그걸 제외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그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특수한 범죄 세탁 세력을 제외하고 그래서 난 지지하지 않아. 너무 쓰레기라서. 근데 그 외에 이제 거기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소도를 제외한 성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 전체 영역에서 보면 학교 폭력이 생기부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거 봐. 이거는 생기부에 올라가는 사건이 아니고 네. 소년원을 갔다 오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소년원 기록은 삭제해 준다니까. 아 진짜. 취업이 돼. 그러니까 이런 법적 형평성이 어그러진 거잖아. 2004년에 얘네가 그냥 단순한 학교 폭력을 했다고 쳐봐. 취업 못하지. 근데 성폭행을 저질렀어. 아, 그래서 소년원을 갔다 왔어. 화가 난다. 지워졌어. 취업이 돼. 그러면 그거를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그리고 가해자의 마음을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가해자가 어떤 마음일까? 미친 사람 같아요, 솔직히. 그냥 아까 댓글을 봤는데 딸이 있던데요? 아 그래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대요. 근데 물을 3일 동안 못 먹으면 안 돼. 평생 못 먹어야지. 이렇게 댓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도 나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어떤 마음일까를 좀 고민이 되는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회복되는 상처는 아니야. 당연하죠. 무엇을 해도. 어떻게 1년이나. 근데 내가 피해자면은 모르겠어. 난 이렇게 복수해주면 좀 회복이 될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예전에 N번방 때 또 이런 식으로 사적 제재를 가하는 그런 온라인 사적 제재를 하는 채널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무고한 사람이 지명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살했대요. 근데 이런 것처럼 뭔가 잘못된 정보를 습득돼가지고 누군가가 진짜로 그건 진짜 무고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근데 이번 기회에 정말 나는 피해자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일이 벌어졌고 사적 제재가 가해졌어. 근데 생각해봐. 전 국민의 내가 보기엔 90%가 가해자에게 심하다. 그래도 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는 의견보다 나쁜 새끼들. 그 피해자 너무 불쌍하고 우리라도 복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약간 히어로 있다라는. 같은 마음이 딱 있어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 마음만 봤으면 좋겠어. 네, 당신을 맞아요. 모두가 응원하고 당신이 그 피해를 당한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전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보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사실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민들이 그래도 법으로 제재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법부가 세게 그리고 그러려면은 경찰이 힘이 세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경찰이 힘이 없어. 맞아요. 길 가는 시민이 막 팼어. 근데 가스총 같은 거 난 사람 쓰면 난리 난다 또. 그쵸, 맞아요.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예요. 너무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조두순 출소했을 때 어떤 사람이 흉기 가져가서 집을 때렸잖아요. 남탈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사적 제재를 가한 거죠, 그분이.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 댓글은 다 인정이다. 약간 이랬던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최근에 또 그런- 유튜브에 되게 유명한 지금 그 쇼츠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응급구조사가 돼 소방관이 애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애들을 구했다. 근데 애들이야 초등학생인데 걔네가 한 2시간 정도 갇혀 있었대. 근데 구한 다음에 얘들아 얼른 나와 이랬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 소방관은 징계를 받았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엘리베이터를 망가뜨렸어요. 아니 뭐가 문제였을까? 애들한테 반말했다고. 어떡해. 얘들아 나와 이렇게 말했다고 부모가 항의했고 우리 애들을 너무 무시했다. 이게 무슨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소방관이 이렇게 아무리 애들이라고 반말을 막 진짜. 칙칙하냐. 위급 상황인데 어머나. 말이 안 돼. 내가 소방관이면 일 못할 것 같아. 저는 길 가다가 지갑 주워서도요. 저 안 찾아줘요. 그냥 냅둬요. 그냥. 그 내가 돈 가져갔다고 오해받아요. 그치.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가 여기 이제 목에 칼을 찔렸잖아요. 그때 입었던 셔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거를 벗겨야 이 옷을 벗겨야 치료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옷을 벗겨서 옷을 버렸단 말이야.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그거 경찰을 고소하겠다는 거야. 엥? 옷이 증거물인데 왜 안 남겼냐는 거야. 근데 그 피가
찔리면서 병원에 오는 모든 것들이 생중계됐고 거기 다른 게 묻을 틈이 없고 그가 찔렸던 흉기가 있고 그 자리에 피가 있잖아. 아 그리고 셔츠가 문제가 아니었고 그 피가 이제 그 공공 장소였을까 공공 같은 데잖아. 길거리에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피를 지웠다? 이 피를 왜 지웠냐는 거야. 경찰 고소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뭐 오죽헌이야? 선주교야? 선주교야 그거 남겨? 여기는 이재명 대표님께서 피를 흘리신 장소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여럿이 지나고 그건 지워야 되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경찰 알기를 못 같이 한단 말이야.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확보했으니까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지운 거란 말이야. 근데 이 피해를 지웠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라고 경찰 고발하겠다 이렇게 난리를 친 거야. 물론 국회의원이라는 힘이 있어서 그렇겠지. 그 일반인이 그랬으면 걔 아마 몸에받아 죽었을 텐데 아까 말했잖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적 보복. 자기는 당하지 않았지만 영화에서 봤던 어떤 잘 모르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지금 사적 보복을 현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용인해 준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식으로 경찰 공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이게 너무 심해. 너무 심해. 미국 같으면 난리 났어. 미국은 맞아요, 미국 같은 아마 그 공권력에 대한 이게 굉장히 높고 걔네들은 되게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잖아. 맞아요. 미국은 사적 제재에 대한 처벌이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필라델피아 거리 가면은 진짜로 다 켄싱턴이요? 마약 맞아. 중독자들. 거기 네. 다 마약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돌아다녀. 근데 미국은 마약을 한 사람은 제재하지 않아. 마약을 판 사람을 제재하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자유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마약을 팔다 걸렸다 걔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를 많이 보장해주는 대신 그걸 자유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도 굉장히 강한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엄청나게 보장을 해주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시위대가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내가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뭐 불법이나 폭력행위를 했을 때에 대한 제재는 약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4시간 365일 집회 천국인 나라가 된 거지. 그러니까 나는 광화문을 주말에 나가고 싶지가 않아.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법정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너무 목을 매지 마시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것보다 우리가 더 필요한 건 이런 사적 제재가 국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거대 야당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정치적 보복, 그러니까 거기들 국회 가서도 또 사적 보복을 하고 있잖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며 저의 정치적 메시지를 그렇습니다. 네, 전합니다. 예. 다음은 조떼꾸알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신청. 무시한다. 아세요?